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아이폰 16 한 달 사용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삼성전자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인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갤럭시를 계속 이용했고 최근 한 달간은 아이폰을 쭉 이용해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저는 사전 예약을 진행해서 9월 20일 날 아이폰을 받았고요.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제가 구매한 모델은 아이폰 16 128기가 모델입니다. 완전 가장 저렴한 125만원짜리 모델이었고 기존에는 제가 주로 256 모델을 이용했고 원드라이브를 이용했는데 과연 128기가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우려 속에 이 모델을 일단 구매를 했고요. 자, 그럼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어땠냐? S24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512 모델을 제가 사용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장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제가 플러스 라인을 구매한 이유도 램이 12기가였기 때문에 구매를 한 건데 아이폰 16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8기가의 저장 공간을 지원하고 램이 8기가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사용하기 전에는 사실 조금 불안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사용해본 결론을 말씀드리면 8기가가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물론 다다잉램이라고 해서 램이 크면 클수록 좋죠. 하지만 이 아이폰이라는 제품 자체가 램 용량의 존재를 약간 무색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 개의 앱들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그냥 리센트 앱스의 앱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단의 앱들을 둔 상태에서도 새로운 앱을 사용하다가 한참 몇 시간 뒤에 그 앱을 다시 들어가도 제가 원하는 그 페이지에 그대로 있던 거예요. 아이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라면 백그라운드의 용량을 수많은 시스템들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했던 앱들이 백그라운드에 계속 포진되어 있으면 타스크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사용했던 앱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했을 경우에 그 페이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폰은 그렇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 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앱을 실행하면 램에 그 앱을 갖다 놓고 겉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는 고작 8기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이폰도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엄청 잡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론적으로 보면 역시 AP의 성능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지금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AP가 계산을 해서 적당히 죽여야 될 것들은 죽이고 살려둬야 될 것들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P가 램을 제어하는 이 컨트롤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AP는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비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폰 16의 AP가 어느 정도의 성능이냐를 놓고 그냥 비교해 볼게요. 엑시노스 2400의 싱글코어 멀티코어는 2128점, 6485점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막 그렇게 나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무난한 뭐 그 정도의 퀄리티였는데 아이폰 16 일반 모델이 탑재가 된 A18은 싱글코어 3400, 멀티코어가 무려 8487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만 봐줘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갤럭시를 이용할 때는 리센트 앱스에 있는 앱들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모든 앱 닫기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자주 아주 습관적으로 이용했었고 디바이스 케어를 굉장히 자주 눌렀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넘게 아이폰을 이용하면서 이런 습관들이 좀 없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 혹시나 스마트폰이 버벅이거나 좀 무거워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아이폰 유저분들께서 이걸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없진 않아요. 약간의 버벅임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느꼈어요. 아, UI의 애니메이션 자체가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버벅인다라고 절대 느낄 수가 없겠구나. 아, 이거는 애플의 전략이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천천히 스무스하게 가는 이 애플의 애니메이션 효과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덮이더라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버벅임 현상이 갤럭시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확률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이폰의 램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었다. AP에서 운영하는 이 백그라운드 데이터에 대한 보관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능력 또한 굉장히 뛰어났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께 아이폰 16을 산다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께서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주사율의 역체감은 없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꽤 있으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폰슐랭입니다. 네이버 성지 카페고요. 스마트폰을 직접 파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 스마트폰을 싸게 팔고 얼마에 팔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다가 저희가 스마트폰 성지인가 아닌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곳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고요. 아이폰 16을 사시거나 뭐 S24 시리즈 혹은 그 전 모델인 23이나 아이폰 15 시리즈를 구매하실 때 성지 카페를 이용하셔야 되죠. 자, 왜 성지 카페를 이용해야 되냐? 가격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은 뭐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거, 두 번째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거, 세 번째는 일반 대리점에 가서 구매하는 거, 그 다음이 완전 레벨이 확 바뀝니다. 일명 성지라 불리는 곳인 거죠. 그래서 성지라는 곳을 일반 유저들은 찾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곳이 이제 폰슐랭이고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쫙 팔고 한 대 한 대에 대한 본인의 이익을 조금씩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건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 대박인 거고 안 팔리면 약간 좀 쪽박인 케이스죠.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들어가서 시세표 딱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 딱 체크하시고 댓글 확인하시면 끝입니다. 돈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이용 안 하시겠어요? 저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 광고를 맡겨주고 계신 곳이라 이곳만큼은 괜찮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링크 한번 눌러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구매하실 거면 네이버 카페 폰슐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갤럭시 120Hz에서 60Hz로 가면 역체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엄청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스크롤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아이폰의 60Hz가 느리게 느껴집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폰의 UI의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역체감을 조금 줄여주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아이폰의 전략이 죽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솔직히 느낀 제 생각은 아이폰의 애니메이션 효과에 내가 적응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지저분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역시 애플의 전략 때문이다. 아이폰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그래요. 근데 만약에 120Hz까지 했으면 더 베스트겠지만 그래서 일반 모델을 초이스하기 조금 그렇다? 그게 구매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기에는 그걸 기준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아이폰이 배터리 용량이 엄청 작습니다. 아이폰 16이 3556mAh예요. 3000대 배터리 스마트폰을 이용해 본 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뭐 4900, 5000mAh 이런 것들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로 과연 사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불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성비가 좋고 배터리의 효율성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용량 많은 거에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초반에 100%에서 한 60% 정도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터리가 없다고 알리는 20%까지 떨어지는 데는 정말 순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께서 구매하시는데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충전 속도도 조금 아쉬웠어요. 뭐 27W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뭐 충전이 빨리 되고 안 빨리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노멀하게 전부 다 45W를 넣어주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약간 아쉬운 맛? 네,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장 공간 128GB 과연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28GB는 절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는데 왜 128GB 부족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구글 포토를 이용해요. 만약에 구글 포토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아이클라우드를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5기가의 기본 용량은 굉장히 부족하실 거예요. 계속 알림이 오더라고요. 부족하다. 요금을 결제해서 용량 늘려라. 하지만 전 늘리지 않았거든요. 그 상술이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이폰을 이용하신다면 단순하게 아이클라우드에 몰빵하지 마시고 구글 포토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어떤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저장 공간을 꽤 높은 걸 사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만들었던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다만 확대를 더 많이 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조금 아쉬웠다 정도? 근데 뭐 10배 이상 땡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접사는 아이폰이 최강이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갤럭시와 카메라를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성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갤럭시만 계속 이용했는데 아이폰의 최종 사용 느낌은 어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적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로 인증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했고 뭐 물론 갤럭시도 이제 지문 인증이 있는데 나름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 제가 또 걱정했던 건 키패드 입력인데요. 제가 일전에 다른 분들한테 듣기로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내가 입력한 그 위치에 대한 그 값을 데이터화 시킨대요. 그래서 오타가 최대한 없게 만드는 그 정도로 똑똑하다고 이제 저는 들었어요. 뭐 이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를 꽤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갤럭시를 이용할 때 오타가 꽤 많이 있어가지고 뭐 이전 내용들을 싹 지우거나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반에 오타가 진짜 많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달 하고도 일주일째 사용하고 있는데 오타율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제가 아이폰의 키패드 사이즈에 적응을 해서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아마 진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오타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키패드 입력하는 것들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UI나 애니메이션 효과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딱
딱딱 끊기는 느낌보다는 연결성 있죠. 그러니까 이전 페이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책장을 넘기는 듯한 느낌? 이 지속성을 계속 유지해주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있었지만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아이폰의 감성이 아닐까, 아이폰의 매력에 조금 빠져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어찌됐건 젊은 사람들을,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지속성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디자인이 예뻐 보이고 영롱해 보여서요, 그리고 내가 들고 다니면 뭔가 인싸 같은 느낌이 들고 이래서 아이폰을 이용할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허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거 없진 않을 거예요. 그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사용해 보니까 또 다른 아이폰의 감성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UI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용성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못 벗어난다는 거죠.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삼성페이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것처럼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놈의 UI와 애니메이션 이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사용 환경에서 말씀드린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사용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다르게 느끼셨으면 또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면서 느낀 건데 아이폰도 여러분 감가 심합니다. 제가 구매한 16 128기가 모델은 지금 한 달하고도 일주일 만에 당근에서 35만 원이 감가됐어요. 근데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감가 차이가 있어요. 프로 모델은 감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차 싶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아이폰을 구매하신다면, 나중에 중고로 팔 거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프로 모델 무난한 색상 512기가 모델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릴게요. 전 지금까지 슈퍼로더였습니다.